지금 생각해도 그때 다짜고짜 간호사들에게 화를 낸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최근 미국의 악명 높은 의료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미국인이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며 분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미국 의료비 계산서의 일부분입니다. 짧은 감정적 행동평가라는 항목에 $40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뒤이어 그는 내 여동생이 최근 건강 상태로 정말 힘들어하다. 마침내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40를 청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지어부연 설명을 해주었죠. 그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평가를 하지도 않고 처방을 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40를 청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력 테스트, 헤모글로빈 검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했다며 사연을 올렸던 것이었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같이 화를 내며 열띤 토론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도 문제지만 황당한 비용 청구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엘블린도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그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미국 의료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펼쳤죠. 그는 미국의 의료비에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엘블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블린이라고 합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울었다고 $40를 청구하는 미국의 의료비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의료비는 한마디로 눈물이 돈이 되는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가족들과 비즈니스 겸 여행차 한국에 다녀온 후 미국 의료비 체계가 더 마음에 안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들도 똑같다며 한국 병원에서 다짜고짜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이 들 때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는 게임 개발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맵을 포함해야 할 영감이 필요하기도 했고 핑계 삼아 가족들과 한국 여행을 기획했었죠. 딸 엘리사는 좀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엘리사를 낳을 때부터 의료비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크게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분개할 일이 없었죠. 그저 남의 일이구나 싶었어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만 크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엘리사를 낳기 전까지는요.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여성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진료비가 청구되어 있길래 이건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신 테스트였습니다. 오줌을 싸고 막대기를 담그는데 $1902가 소요되었죠. 이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줌을 싸고 막대기를 담그는 일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먹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낳고 우리 엄마가 엘리사를 가슴 부근에 들어 올려 안았을 때 피부 대 피부 접촉으로 $44를 청구했죠. 그때 우리도 엄청 황당해했습니다. 그럼 엘리사를 안지 말고 바닥에 떨어뜨려? 라며 정말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의료비 현실이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는 더 많은 일들을 겪었죠. 앰뷸런스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엘리사가 2살이었을 때 쇼크로 911을 불렀을 땐데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앰뷸런스를 불러 1.4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하였을 때 $1,800가 넘는 비용을 지불했었어요. 아이가 아플 땐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라 정신없이 앰뷸런스를 불렀고 결국 큰 돈을 지불하게 됐었습니다. 내가 고작 앰뷸런스를 탄 건 2km 남짓이었고 이동 중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아니었죠. 아이가 아프다 보니 놀라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 후 다시는 앰뷸런스를 부르는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앰뷸런스를 부를 만큼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일이 많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치만 또 한 번 좌절하는 일들이 생겼죠. 엘리사가 어느 날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황당 의료비에 어처구니 없는 청구는 계속되더라고요. 의료비를 또 뭘 어디에 붙일지 몰라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초예민해졌어요. 의사나 간호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건 뭐지? 또 얼마가 더 붙을까? 라는 생각에 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간호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자 작은 곰인형 하나를 안겨줬었죠. 설마 했는데 기침을 할 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가슴에 안고 있으라고 준 용도였습니다. 근데 그 곰인형 하나에 얼마를 청구했는지 아세요? $130였습니다. 아니 누가 달라고 했냐고요? 그뿐 아니었어요. 알약을 먹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것도 청구되었죠. 이것도 참 어이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담아 전달해 줄 때 하얗고 작은 종이컵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 드는 비용이었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 비용 청구가 되다니 이건 너무 악질이야. 다른 사람들도 여태 이런 비용들을 내면서 병원에 다녔던 거야?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치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저는 이 병원에서 진상이 되었겠죠. 그 후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긴 여행 기간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대해 충분히 많은 것을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한 곳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뭔가 정신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관광지를 몇 군데 계획했었습니다. 그중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린다는 남산타워에도 갔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기념품들도 사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할 때 영감을 얻으려고 온 목적도 있었기에 서울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너무 제 욕심만 부렸었나 봅니다. 분명 엘리사도 즐거워하며 잘 따라다녔는데 저녁쯤이 되면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낯선 곳에서의 병원이라니 그러면 안 되는데 아픈 엘리사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진료가 마감된 저녁 시간이라 응급실을 가야 하나 911에 전화를 걸어야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물었고 아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몇 가지 검색을 해보더니 늦은 시간까지 하는 아동병원을 알려주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나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낯선 이들의 어려움에 쉽게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었고 아이를 업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사의 몸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고 제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꼈는지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우는 모습에 더욱 당황했고 저는 아이를 달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한 간호사가 다가와 함께 아이를 살펴봐 주시며 달래주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진료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은 많고 아이는 계속 울고 정말 정신이 없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간호사는 아이를 달래준다며 예쁜 캐릭터 인형을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놀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살짝 당황한 눈치였죠. 그러나 엘리사는 어느새 그 인형을 받아들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엘리사에게도 그 인형은 필요 없으니 돌려드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괜찮기 뭐가 괜찮아. 자기가 돈을 낼 것도 아니잖아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까지 쓸데없는 비용을 내야 한다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는 목이 부어 열이 났던 것이었고 피로가 갑자기 쌓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해열제와 진통제 등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작은 사탕 2개를 아이 손에 쥐어주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한국도 똑같잖아. 왜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자꾸 뭘 주는 거야? 여기 미국보다 더한 거 아냐? 그런데 웬일인가요? 진료비 청구서에는 $25도 채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청구된 것이 아닌지 재차 물었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야간 진료에 속해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많이 나온 거라고요? 제 당황한 모습에 더 당황한 원무과 직원은 많이 나왔다고 따지는 줄 알고 자꾸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에게 줬던 인형과 사탕 이 모든 게 정말 아이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고 서비스였던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괜히 예민해져서 이 친절한 사람들을 속으로 욕하고 불쾌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다행이었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청구될지 알고 쫄아 있었거든요. 엘리사는 다행히 약을 먹고 열이 떨어졌지만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을 조금 줄이고 우리는 정말 쉼의 여행을 할 수 있었죠. 한국 의료비를 직접 몸으로 겪고 나니 부럽기도 하고 그동안 병원과 연관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욱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 부자가 아닌 이상 병원 가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 의료 체계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공적 의료 지원을 받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처럼요. 어쩐지 그때 병원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걸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도 쉽게 병원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엘블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블린의 경험담은 미국의 현 의료계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삶을 어느 한편에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